네, 부산 해운대을 출신 김미애 의원입니다. 정영애 후보자님, 여기까지 오신 거 축하드립니다. 그동안에 공부는 참 많이 하셨는데 현장도 좀 많이 경험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여성, 아동 관련한 현장 경험이 얼마나 됩니까? 현장 경험은 다음에 한꺼번에 말씀해 주십시오. 네. 최근까지 여가부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상당했고 국회 청원을 통해 폐지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답변 드릴까요? 그럼 한꺼번에 주시고요. 네. 제가 시간을 좀 써야 됩니다.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가부가 여성의 인권 신장과 권리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지 않고 권력 눈치를 보면서 권력 대변하기에 급급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여가부 존재 이유가 없다라고 여긴 거라고 저는 압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연 설명은 또 해주세요. PPT 예. 한번 보세요. 예. 이종옥 장관의 부적절한 발언들은 이미 알고 계시죠? 다행히 후보자는 오고돈 전 부산시장이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행위에 대해서 권력형 성범죄라고 하셨습니다. 이 당연한 말을 듣는 게 왜 이래 힘듭니까?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가족부를 왜 만들었습니까? 게다가 가족부라고 해도 되는 걸 여성을 넣어서 그동안 여성이 사회적 약자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15년 동안 부산에서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본 여성들 많이 지원했습니다. 게다가 학교 밖 청소년들 이들을 꿈나무라고 이 사회는 말하면서 그들을 꿈나무로 여기지 않는 것 때문에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수십 차례 들락거렸습니다. 그러니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아시고 많이 공부해 오신 게 현장에 그대로 녹아 들어가도록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전주혜 의원님 말씀 속에서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해서는 가해자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주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통상적으로 피해자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피해자 지원하는 쪽에서는 가해자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인 걸 묻는 게 아니라 제가 특정한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고인이 되셨고 그리고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 그 때문에 말 제가 궁금한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잘못된 행위를 하면은 아쉽게도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이런 일들은 생기면 안 돼요. 우리 사회 비극입니다. 예. 이것도 모범을 보여야 되는 사회 지도층이 그런 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이 헌법상 어떤 권한을 가지고 계신지 아십니까? 헌법상 어떤 권한, 어떤 지위에 있습니까? 헌법상. 뭐 국무위원으로서 국무위원의 역할이 뭡니까? 정부의 여러 가지 업무들을 헌법 87조 1항에 보면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합니다. 예.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왜 중요하냐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께도 말씀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여성을 대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오래 대한민국이 시끄럽고 힘들었습니까, 여성들이. 1, 2도시의 수장이 부끄러운 일로 공백을 초래했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 제대로 말씀드리고 여성의 권익을 대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거 잘못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잘하시는 분으로 이제 정 후보자님을 이 자리에 오게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부디 좀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봐보세요. PPT 보세요. 페미니스트 대통령. 맞잖아요. 페미니스트 대통령 되겠습니다. 젠더폭력 가해자에 대한 단호한 처벌로 사회적 약자를 국가가 보호해야 됩니다. 말씀하셨고 최근에 11월 25일에도 여성폭력 추방 주관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성폭력은 보이지 않는 곳, 가까운 곳, 도움받지 못하는 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모두 감시자가 되고 조력자가 되어 근절을 위해 동참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최고로 나쁜 게요. 광역시장, 특별시장 이들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대응 매뉴얼도 아직 없어요. 있습니까? 지난 11월에 저희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대응책을 그러니까 마련했습니다. 너무나 웃기는 거예요. 만약 후보자님도 지금 수십 년 동안 여성을 위한 일들을 해오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안 가졌습니까? 그리고 2018년 안희정 사건 때도 그때도 권력형 성범죄죠. 예. 지금도 올해도 2건이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있습니까? 전문가들이 나서서 그에 대한 근절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PPT 한번 보세요. 더불어민주당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 민주당 당헌 개정에 대한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하단에 보면 누굽니까?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이고 오고돈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고 선출직 공직자 성폭력 사건과 민주당 당헌 개정 시도에 분노하는 시민일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이시죠? 예. 여기에 대해서도 여가부 장관의 입장을 표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해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당이 아니라 여가부장은 여성 가족부의 권익을 대변하는 수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막중한 자리를 부여한 거예요. 네.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여성가족부 입장도 없습니다. 입장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여성가족부는 그 두 사건에 대해서 안희정 지사 사건 반성 없는 민주당의 반성 없는 당헌 개정 절차 즉각 중단하라고 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부산 오고돈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과 서울의 박원순 전 시장 지원하는 그런 단체들이에요. 그들도 하는데 왜 여성가족부는 말이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그 당의 일에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공식적 입장을 내부적으로 의견을 전달할 그 당의 의견을 전달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대통령께서 더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시도록 옆에서 보좌를 한다든지 그 대통령께서 만드신 당헌이에요, 그게. 그러면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무위원은 당연히 질문을 드려야죠. 예, 의견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 그러실 겁니까? 예. 네, 꼭 그렇게 해주시죠. 예. 네, 김미애 의원님, 다음에 두 번째 질의 때 하시죠. 시간이 초과됐습니다.